저희 또야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진행해볼 컨텐츠는 2024 시즌 프리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편입니다. 화면을 통해 보고 계신 게 지난 시즌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성적입니다. 네, 지난해 내셔널리그 서부에서 2위 차지했고 가을 야구에서 정말 대단한 활약 보여주면서 월드시리즈까지 진출했죠. 지난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그 누구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월드시리즈에 진출하는 팀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사실 뭐 가을 야구도 LA 다저스라는 벽도 있었고 가을 야구 진출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정말 그런 모든 예상을 깨고 멋진 모습을 보여줬죠. 상투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언더독의 반란, 그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또 엄청난 돌풍을 보여줬던 팀이었습니다. 네,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여지고 어떻게 애리조나가 2001년 이후 오랜만에 월드시리즈까지 진출할 수 있었는지 다시 돌아보다 보니까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모든 라인업 구성에 큰 흠이 없었던 스쿼드였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에 보고 계신 게 애리조나의 예상 타선입니다. 1번 타자의 코빈 캐롤, 2번 타자의 케텔 마르테, 3번의 크리스티안 워커, 4번의 작 피더슨, 5번의 가브리엘 모레노, 6번의 에우제니오 수아레즈, 7번의 알렉 토마스, 8번의 루데스 구리엘 주니어, 9번 타자의 페르도모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타선에 큰 결함이 없고 뭐랄까요, 흔히들 뭐 그냥 넘길 수 있는 타선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상하이가 빽빽합니다. 저는 단단하다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코빈 캐롤 선수의 활약은 정말 말할 것도 없이 대단했고요. 만장일치 신인왕. 네. 그리고 케텔 마르테 선수 정규 시즌에서도 가을 야구에서도 정말 괜히 A급 이상의 베테랑이라는 평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가을 야구에서 엄청난 활약 보여줬었죠. 네, 연속 안타 경기에 대해서 신기록을 또 세우기도 했던 케텔 마르테 선수고, 크리스티안 워커는 지난 시즌 팀 내 가장 많은 홈런 33개를 때려낸 타자예요. 네, 뭐 가을 야구에서는 정규 시즌만큼은 못 해줬지만 어쨌든 이 선수 수비 확실하고 또 펀치력도 있고요. 뭐 올해도 좋은 활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애리조나가 오프 시즌의 타선에서도 쏠쏠하게 보강을 잘 했어요. 맞습니다. 사실 기량만 놓고 보자면 정말 확실한 보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 피더슨 선수를 영입했고 에우제니오 수아레즈를 통해서 3루를 보강했어요. 네, 역시 팀의 파워를 더 높여줄 수 있는 두 명의 좌타와 우타 거포를 데려왔는데 역시 타선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애리조나 디백스의 핵심 선수로는 코빈 캐롤 선수를 뽑아봤는데요. 지난 시즌 만장일치 신인왕이었죠. 2023 시즌 155경기 나와서 2할 8푼 5리, 그리고 홈런 25개, 도루 54개를 기록했어요. 이게 첫 풀타임을 치르는 선수의 성적이라고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던 코빈 캐롤 선수예요. OPS가 0.868. 대단했고 가을 야구에서도 정말 신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코빈 캐롤이에요. 네, 이 선수 신인 시즌 기록이 아쿠냐 주니어 신인 시즌 기록이랑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미리 묶어놓은 게 아니에요. 애리조나 입장에서도. 그렇죠. 미리 묶어놓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직접 보니까 싸게 잘 묶어놨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올해도 또 어떤 활약할지가 참 기대가 되는 선수인데 코빈 캐롤의 멋진 모습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빈 캐롤의 지난 시즌 성적 그리고 지지난 시즌 메이저리그에 처음 선을 보였을 때 성적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역시 뭐 이 선수는 파워와 스피드 두 개를 겸비하고 있는 선수다. 이런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여지고 또 타출갭도 뭐 저 정도면 훌륭하죠. 정말 훌륭한 수준이고 타출갭 역시도 사실 코빈 캐롤 선수가 처음 메이저리그에서 제 눈에 들어왔을 때는 이 선수 그냥 발이 빠르고 안타를 적당히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디고든 같은 유형? 그런 유형의 선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홈런을 20개를 넘게 쳤고요. 엄청났어요. 장타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할이 넘죠. 5할이 넘는 장타율을 기록했던 코빈 캐롤 선수예요. 네, 사실 이 선수가 사이즈는 크지 않은데 되게 단단한 약간 그런 체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 그렇게 안 보여서 투수들이 만만하게 보고 상대했다가 또 홈런 얻어맞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메이저리그 현재 뛰고 있는 신인 선수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또 코빈 캐롤이에요. 왜죠? 너무 매력 있잖아요. 그야말로 육각형이에요, 코빈 캐롤은.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선수인데 이번 시즌에도 저는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많이 응원하고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디백스의 예상 선발진 팬그래프닷컴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1선발 잭 갤런, 2선발 메릴 켈리, 3선발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4선발 브랜든 팟, 5선발 라인 넬슨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대단히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 1, 2, 3선발은 리그 어느 팀과 견주어도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선발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저희가 뭐 투수진에서도 핵심 선수를 뽑겠지만 1, 2선발은 정말 메이저리그 30개 팀을 다 통틀어 봐도 저는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생각해요. 네, 뭐 잭 갤런 선수는 언제든지 사이영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선수고 메릴 켈리 이 선수 확실하죠. 이닝 히팅이 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가을 야구에서도 입증을 했고요. 로드리게스가 3선발에 들어간다? 대단히 좋죠. 로드리게스는 사실 기량적으로는 문제가 될 게 없는 선수예요. 지난해에도 3점대 평균 자책점에 150이닝 소화를 해줬는데 다만 이제 말씀하신 부분 이 선수가 경기 외적으로 좀 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걱정이 되기는 해요. 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투수진의 핵심이 될 만한 선수도 저희가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핵심으로 리그 최고 수준의 원투펀치 잭 갤런과 메릴 켈리를 뽑아봤는데요. 두 선수 중에 한 명을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너무 대단했죠. 잭 갤런과 켈리가 있기 때문에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가을 야구에서 그만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잭 갤런 선수는 정규 시즌보다는 조금은 어려운 모습도 보여주긴 했지만 정말 단단한 선수예요. 두 선수 모두. 네, 가을에서 사실 상대를 확실하게 압도할 수 있는 1, 2선발이 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리조나는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더욱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팀이겠습니다. 현재 화면을 통해 보고 계신 지표가 잭 갤런 선수의 통산 성적입니다. 엄청나요. 통산 평균 자책점이 3.21 그리고 특히나 이 브레이크아웃을 했다고 평가를 받는 2022 시즌부터는 정말 리그 최강의 선발 중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사실 잭 갤런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처음 선을 보인 순간부터 못한 적이 거의 없어요. 2021 시즌이 그나마 평균 자책점이 값이 좀 튀어 올랐지만 정말 탄탄한 선수예요. 네, 뭐 이 선수는 사실 믿고 맡길 수 있는 선발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가을 야구에서만 좀 더 정규 시즌에 이런 모습, 활약을 이어갈 수 있다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그리고 KBO 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유턴한 SK 출신 메릴 켈리입니다. 저는 이 선수랑 좀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데 뭐 인연이라 하긴 뭐하지만 제가 SK 시절부터 상당히 좋아했던 선수였고 뭐 이 선수가 SK에서 2018년에 우승을 하고 돌아갔을 때 또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온라인으로 뭐 이제 축하한다 이런 이야기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메이저리그 2선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얘기해주신 도영씨가 되게 오랫동안 SK 그리고 랜더스를 또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지난 월드시리즈에서 켈리한테 인스타 박제. 예, 작년에 월드 시리즈에서 켈리가 나와서 진짜 좋은 피칭 그때 7이닝인가 네. 던지고 승리를 차지했는데 너무 기뻐서 제가 켈리가 SK 시절에 그 입고 있었던 후드가 있어요. 그 회색 후드를 항상 좋아해서 입고 있었는데 이제 뭐 그런 사진이랑 합쳐서 좀 포스팅을 했는데 켈리가 그거를 다시 이제 올려줬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주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인생 최대 업적. 사실 성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나중에 꼭 메릴 켈리 선수 은퇴하기 전에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모습도 한번 보고 싶네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예상 불펜진입니다. 폴 시월드 선수가 클로저로 올라가 있고요. 8회 세던맨의 케빈 긴켈, 7회 세던맨의 미겔 카스트로 선수가 이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의 물음표가 이제 불펜진에서 보여지는데 시월드 지난해 정규 시즌 좋았죠. 하지만 가을 야구에서는 역시나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고 저는 오히려 긴켈 선수를 가을 야구에 상당히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저 선수가 잘하면 클로저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긴켈 선수는 정말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긴켈을 제외하면 정말 물음표가 많아요. 시월드 선수가
월드 시리즈 이전까지 철벽 같은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월드 시리즈에서 아쉬운 모습이 정말 있었죠, 분명히. 시과한테 홈런 맞는 장면이 아직도 좀 생생한데. 구위가 확실하지 않은 투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신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불펜진은 한 해 하나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게 9위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들 뭐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풀시즌에서 좀 물음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긍정적인 포인트 그리고 불안한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긍정적인 포인트, 지난 시즌 월드시리즈 준우승팀입니다. 젊은 선수가 많은 선수단에서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저는 2014-15 시즌 캔자스 시티가 조금 생각이 나는데요. 14 시즌에 캔자스 시티가 월드 시리즈까지 올라갔다가 범관어에 막혀서 우승을 못했죠. 근데 그 다음 시즌에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젊은 선수들 그리고 베테랑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애리조나가 어찌 보면 그런 캔자스 시티의 15 시즌을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올해도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근데 과연 월드시리즈에 또 한 번 진출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많이 두고 봐야겠죠. 예상보다 훨씬 더 잘한 모습을 보여준 지난 시즌이었으니까. 네. 디백스의 불안 요소입니다. 지난 시즌 불펜 평균 자책점이 4.2, 메이저리그 전체 18위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케빈 긴케를 제외하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불펜이 없어요. 특히나 하이레버리지 상황에서 좀 불안하죠. 제가 지난 시즌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경기를 되게 관심 갖고 챙겨봤었는데 정말 한 명 한 명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나 카스트로 선수 상당히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카스트로, 살프랭크 나올 때마다 미쳐버리겠어요. 기억이 나는 게 월드 시리즈 도원 씨랑 같이 봤었는데 1차전이었나? 네, 맞아요. 1차전. 네, 카스트로가 나오자마자 경기 끝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가르시아한테 홈런 맞고 경기 끝났죠. 정말 너무 안 좋은 이미지들이 많아요. 사실 불펜 투수들에 대해서. 살프랭크 선수도 정규 시즌에 한 번도 점수 내준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한가운데 공이 꽂혀요. 한가운데. 보고 있으면 10점 피칭. 오싹합니다. 오싹해요. 양궁 10점 피칭.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불펜이야말로 가장 보강이 좀 빠르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아닌가. 그래서 디백스가 이 올스타 브레이크 전후로 좀 좋은 성적을 유지를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또 트레이드를 통해서 보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그리고 저희가 화면에 띄워놓지는 않았지만 이로드 그리고 작 피더슨 선수를 데려오게 됐는데 이 두 선수가 사실 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선수는 절대 아니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젊은 선수가 워낙 많아요. 그렇죠. 좋은 분위기를 만들면 그 분위기의 탑승을 자연스럽게 잘 할 테고, 좋지 않은 분위기에도 그렇게 휩쓸려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작 피더슨 선수는 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선수가 아니고요. 이로드 같은 경우에서도 디트로이트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경험이 있죠. 하지만 사람 고쳐 쓰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팀은. 토미팸 작년에 개과천선한 모습 보여줬잖아요. 전 토미팸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샌디에이고. 예, 정말 싫어했거든요. 네. 와, 근데 저는 토미팸이 경기 끝나고 선수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웃는 걸 처음 봤어요. 행복야구 하는 거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토미팸마저 고쳐 쓴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어쩌면 이로드 작 피더슨도 고쳐서 잘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네. 긍정 회로와 불안 회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백스의 내년 시즌 긍정 요소와 불안 요소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도원 씨 예상 성적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지구 2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구 2등이요? 네. 전 세계 죄송합니다. 네. 서부 지구 2등을 얘기를 했고 저도 디백스 역시 올 시즌도 서부지구 2위, 가을 야구에서는 또 가봐야 한다. 그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백스도 어쩌면 필라델피아 필리스처럼 가서 또 모르는 팀 이미지가 될 수 있어요. 올해도 잘하면. 네. 필리스도 사실 그간 좀 허당 이미지가 있었는데 2시즌 잘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가을에서. 근데 이제는
모두가 느끼는 강팀이라고 느끼고 있잖아요. 디백스도 올 시즌 정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